모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 사람 뭐지? 이런 식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사람한테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는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그런 스냅 문화 자체가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계속 이렇게 모델 게스트 영상을 찍으면서 반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스냅 문화가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델한테도 뜬금없이 전혀 즐겁지가 않거나 웃음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자기 사진 하나 웃는 사진 찍겠다고 뜬금없이 웃어보세요 이러면은 웃음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의 표정이 굳어있거나 웃으라고 했는데 웃지 않거나 이거는 모델의 잘못이 아니라 그만큼 사진 작가분들이 현장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저 모델은 나랑 촬영을 하는데 웃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문제는 포토 쪽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랑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진 않은가? 아니면 내 피드백에 고칠 점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열린 마음으로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시너스입니다. 오늘은 또 굉장히 오랜만에 게스트를 부르게 되었는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는 따로 모델 스냅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가끔씩 DM이나 댓글로 시너스님 모델 사진 어떻게 시작을 해요? 아니면 뭐 스냅 사진 찍어보고 싶어요 라는 댓글들이 달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모델 사진을 촬영해보고 싶은, 촬영을 시작해보고 싶은 그런 사진 초보분들 아니면 작가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의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그리고 모델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사진 작가가 어떠한 태도를 지니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인스타그램에서 하서량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델 겸 포토 하서량입니다. 포토도 하고 있고 모델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모델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포토분들께서 협업을 해주시면 저랑 비슷한 모델분들이 조금 더 활동을 하시기가 편하고 용이한지를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너스님 유튜브에 촬영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간단하게 모델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막 그렇게 거창하지도 않고 좋게 시작을 하게 된 게 아니어서 원래는 제가 인스타그램을 비공개 계정으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는 지인들하고만 교류를 하는 상태였다가 원래 사진 찍히는 거를 좋아하기는 했어서 같이 또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는 친구랑 둘이서 소소하게 촬영을 하면서도 공개 계정을 운영을 할까 말까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대단하게 사진을 잘 찍거나 아니면 뭐 끼가 있거나 예쁘거나 뭐 이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이거 공개 계정으로 운영을 할까 말까 사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석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던 분이 사진을 이제 모델 활동을 하는 거를 우연한 계기로 보고 나서 저거보다는 내가 잘 찍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비뚤어진 마음으로 모델 활동을 하는 계정을 만들었고요. 만들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모델 활동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이제 나름의 준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저도 부딪혀보고 알기는 했지만 또 요즘은 그래도 좋은 포토분들이나 좋은 모델분들 만나서 배우면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모델로서 오늘 포토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모델을 다루면 좋을지,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뭐 사용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진 작가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모델을 어떻게 컨택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만나면 좋을지.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인물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것도 찍어놓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찍어놓은 게 없고 나는 그냥 풍경만 찍다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무엇을 얘기를 해서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 좋을지, 그런 식으로 컨택 방법, 어떻게 모델을 만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이전에 시너스님께서 다른 영상에서도 다뤄주신 적이 있지만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상호무페이로 많이 만나서 또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 해시태그를 보고 이쪽을 통해서면은 포토님들을 만나서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을 만나 뵙기에는 그래도 요즘은 인스타그램이 접근성이 조금 더 좋고 많이 하시는 SNS라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을 만나는 게 조금 용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찍고 싶은 주제가 생기게 되면은 스토리로 구인글을 올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상호모페이 해시태그로 보시면서 이제 다른 모델분들이랑 뭐 팔로우를 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그분들도 비슷하게 뭐 이런 주제로 촬영을 하고 싶다. 일자는 언제쯤 이거나 장소는 어느 곳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작성한 스토리들을 올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 스토리 같은 거를 보시면서도 그 포토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그 스토리에서 밀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밀어주신 분 뭐 이렇게 따로 컨택을 드린 뭐 이런 방식인 거잖아요. 아, 네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은 이분하고 작업하면은 이제 좋은 사진들이 나오겠다. 모델분들한테 직접 DM으로 컨택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진 계정을 운영을 하면서 포토분들이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DM들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무페이 모델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는 구인 방법인 것 같고, 사실 페이 모델도 있다고 제가 듣기는 했지만 제가 페이 모델을 해본 적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델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에 대한 단계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아무래도 모델 컨택이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모델 컨택 시 주의사항 아니면 포토가 사진 작가가 알아두면 좋을 것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모델분들 계정, 인스타 계정을 보면은 저 말고도 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 혹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공지들을 남겨주시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스토리 하이라이트로 그 프로필 밑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공지 해가지고 띄워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모델분들마다 다 다르지만 어쨌든 작업이 가능한 범위가 있고 작업이 가능하지 않은 범위들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모델마다 각기 다른 범위를 같이 고려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도 노출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뭐 만약에 DM으로 컨택을 하실 때 뭐 조금 노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나는 분명히 공지에다가 노출을 하지 않는다고 올려놨는데 왜 이런 문의가 들어오지? 공지를 안 읽으시나? 이런 느낌도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컨택하시기 전에 사전에 모델분들께서 여기까지는 촬영이 가능하다 혹은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 하는 범위를 공지를 해놓은 게 있는지 포토분들께서 미리 숙지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촬영을 논의할 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지라는 게 올라오기 시작한 게 되게 무례한 포토분들이 그런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공지를 올리기 시작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무작정 막 이렇게 DM을 보내거나 아니면 막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냥 막 사진 촬영하나요? 이런 거보다는 스토리 아니면 공지 같은 걸 보고서는 이분은 어떤 정도의 사진을 찍는구나 아니면 뭐 어떤 시안을 찍고 싶어 하시는구나 확인을 한 다음에 컨택을 하는 것이 조금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예의? 그쵸. 네, 예의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주변의 모델분들도 되게 많이 그냥 무례하게 그냥 공지 같은 거 안 읽고 무페이인데도 막 페이 촬영 되나요? 막 이러면서 조금 막 불순한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와가지고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하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 오늘도 그런 DM 받아봤어요. 촬영 가능한가요? 정말 딱 그렇게만 써가지고 DM을 주시는 분들이 자주는 아닌데 가끔 계세요. 근데 이게 만약에 DM으로 컨택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그거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컨셉으로 촬영을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모델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분위기나 시안을 많이 잘 살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좋겠죠. 혹은 지금 당장 생각하는 시안은 없지만 혹시 모델님께서 좀 하고 싶은 시안이 있으시거나 그런 게 없다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율을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라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촬영 가능한가요? 이런 식으로 주시면은 솔직히 받는 입장에서는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경계가 되기도 하고 이 사람 뭐지? 싶기도 하고 회사 이력서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직업
활동의 회사 이력서 마냥 구구절절 쓰지는 않아도 그 회사의 이력서를 쓸 때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이 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적합한 사람이다. 이런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모델분을 컨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촬영 가능한가요? 만 보냈을 때보다는 이 사람이 나랑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조금 더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촬영 가능한가요? 하면은 되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찔러보고 거기서 하나 얻어 걸려라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그런 분들하고 촬영을 하는 거는 그렇게 막 진지하게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읽고 싶거나 차단하거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만 얻어 걸려라의 대상이 내가 되면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거잖아요. 정말로 어떤 사진을 나랑 찍고 싶은지,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포토라면은 이분의 어떤 면을 보고서는, 아니면 어떤 분위기를 보고서는 이러한 사진을 찍고 싶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읽씹은 안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촬영을 쉬고 있어요 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어떤 사정 때문에 잠깐 촬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저도 뭐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뭐 누구입니다, 어떠한 사진을 찍고 싶은데 거기 이미지가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DM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뭐 일정 잡아보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차단은 안 당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내가 어떠한 사진을 찍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공유, 커뮤니케이션은 하나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촬영되나요? 촬영하나요?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 DM을 뜬금없이 받는 모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 사람 뭐지? 뭐 복붙인가? 뭐 이런 식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사람한테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는 거로서의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한국의 그런 스냅 문화 자체가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예전에 찍었던 스냅 영상에서도 계속 반복을 했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모델 게스트 영상을 찍으면서 반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스냅 문화가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작업을 하고 싶은 포토분들이 있으면 또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연락을 드려요. 제가 이번에 이런 컨셉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포토님께서 뭐 좀 따뜻한 색감을 잘 살려주시는 것 같아서, 풍경이나 오브제의 색감을 좀 잘 살려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시안들하고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서 DM을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면은 굉장히 의미도 있고 작업물도 잘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뭐 시간이 가능하신 때가 있으면은 조율을 같이 해서 뭐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을 때랑 포토님 저 작업하고 싶은데 뭐 언제 가능하세요? 이런 연락을 받을 때랑은 확실히 포토분들도 고민을 하시는 게 다르시겠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사실 모델들도 얼마나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느냐, 좀 성의가 없어 보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촬영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킬 거 지키고 그냥 사람으로서의 도리하면서 그냥 당연하게 내가 당장 이 사람한테 면대면으로 사진 촬영을 제의한다고 했을 때를 생각해보면은 그때도 뜬금없이 촬영되나요? 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라든지 아니면은 컨택을 하게 된 계기,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은 촬영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컨택까지는 클리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 다음에 촬영을 하잖아요. 그럼 그 촬영, 작업 단계에서의 조금 유의할 점, 주의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전공이 심리 쪽 계열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평소에도 생각하는 일이 많기는 한데, 일단은 사람과 사람 간의 작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첫 번째로는 포토분하고 모델분이 어느 정도 친밀감이 형성이 되어야지 사진 퀄리티가 확실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해져야 완전히 그냥 생초면보다는 진짜 작업을 위해서 만났다, 그래서 정말 작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만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만났을 때 뭐 식사는 하고 오셨느냐, 뭐 오는데 힘들지는 않으셨냐, 이런 스몰 토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실히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는 포토나 모델 둘 다 촬영에 임하는 게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면은 흔히 낯가리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긴장이 풀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야기하면서 사실 얼굴 근육 이렇게 움직이면은 모델분들도 얼굴이 풀리고 그래서 뭐 표정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다든지 이런 순기능이 있으니까 좀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뭐 촬영하면서 틈틈이 이런저런 대화도 같이 하시면서 촬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포토가 낯을 가리면 어떡해요? 저는 낯을 가리거든요. 저는 낯을 가리기 때문에 그게 제 해결 과제이긴 한데, 아무튼 일단 뭐 그냥 스몰 토크나 그런 것들로 긴장을 풀면서 사진을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사진을 촬영하는 거에. 그 다음으로는 저는 그거를 되게 요구를 바로바로 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장소에서 촬영을 하고 있을 때 혹은 하고 나서 포토님 방금 찍은 거 좀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그 포토분께서 카메라를 들고 구도를 잡으면은 잡는 포토분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근데 여기 서 있는 모델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구도를 잡고 계시는지, 어떤 분위기를 내고 싶은지 뇌에 이렇게 블루투스 칩 하나씩 꽂아놓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잘 모른단 말이에요. 찍고 나서 뭐 한두 장 정도 찍고 나면 여기서 어떻게 나와요?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포토분들도 찍고 나서 카메라 보여주시면서 여기서는 이런 구도로 찍으려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런 분위기를 내려고 하고, 혹은 나중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뭐 채도를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보정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모델들도 그거에 맞춰서 포즈를 잡는 게 조금 더 용이해지거든요. 어둡고 쓸쓸한 분위기를 내는 쪽으로 보정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모델도 그거에 맞춰서 뭐 여러 가지 포징을 한다든지 표정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용이하고요. 그리고 가끔 뭐 머리카락에 뭐가 묻어 있거나 머리카락이 뭐 정돈이 안 돼 있거나 얼굴에 뭐가 묻어 있거나 이런 것들, 이런 되게 촬영하면서 잡을 수 있는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촬영하시면서 안 보여주시면 모델은 모르고 하루 종일 이제 촬영을 하다가 집에 가서 셀렉할 때 보면 결과물 보면은 그쵸. 근데 그게 촬영할 때 못 잡는 사소한 것들이었으면은 좀 아쉽지 않은데, 충분히 촬영을 하면서 뭐 머리를 정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입술의 혈색을 조금 더 살릴 수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알려주시거나 보여주셨으면 할 수 있는 건데 못하면은 집에 가서 셀렉할 때 좀 아쉽더라고요. 보통 저는 경험상 앞머리 이렇게 약간 뭉친 거? 요거 그냥 그거 살짝만 이렇게 다시 정리해 주세요 이러면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가끔 그 립? 이에 이렇게 묻을 때 그쵸, 있어요. 그거 이렇게 정리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저는 보통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작업해본 분 중에 조금 극단적이기는 한데 혼자 이렇게 찍으세요. 그래서 포토님 잘 나오고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물어보면 혼자만 보고 찍으면서 괜찮아요?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도를 잡고 있는지, 어디부터 어디 범위까지 촬영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보정할 때 어떻게 분위기를 내시려고 하는지도 혼자만 알고 안 알려주시고, 신하스님처럼 뭐 이런 부분 조금 더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해주시면 할 수 있는데 안 해주셔가지고 집에 셀렉할 때 보니까 이런 목깃 같은 것도 막 삐뚤어져 있고 네, 어디 막 접혀 있고 이러면은 그런 것들이 좀 사소한 거긴 하지만 모델 입장에서는 아쉽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진에 관련한 피드백은 바로바로 주시는 게, 물론 뭐 포토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정이 안 된 원본이고 너무 날것의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델 활동 몇 번 하다 보면은 뭐 보정을 하기 전이랑 원본이랑 충분히 다른 것도 알고 있고, 너무 날것의 인간이 나오는 게 사실 포토분들보다는 모델이 조금 더 슬프겠죠. 그게 제 얼굴이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드백을 항상 촬영을 하면서 잊지 않고, 굳이 피드백이라기보다는 그냥 커뮤니케이션,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1시간을 촬영한다고 했을 때 그냥 적막하고 그냥 들리는 거는 셔터 찰칵찰칵 소리밖에 없고 이러면은 사실 포토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포토는 사람보다는 카메라에 좀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진작가 입장에서는 그다지 어색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아무 말도 없는 고요 속에서 모델은 1시간 동안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말도 하고 뭐 지금 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막 이렇게 확인을 해달라고 하면은 보여주긴 하는데 마음에 드는 거 있을 때 이거 너무 잘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이러면서 자랑까지는 아니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아니면 잘 담긴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어떤 식으로 담겼는지도 확인을 하고 지금 괜찮게 담기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은 그때부터 점점 더 사진 퀄리티가 좋아지는 감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정막 속에서만 촬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좀 열심히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포토분들께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 게 확실히 사진 퀄리티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포토 경험이 막 다양한 분들을 찍어보지는 않았고 저도 제 친구에 한정해서 포토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친구한테 지금 예쁘게 너무 잘 나온다 뭐 조금 오바 보태면 친하니까 아이돌이다 아이돌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할 때 확실히 자연스러운 표정 나오고 풀리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살짝 웃음 터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의 표정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심리학적으로도 어떤 행동을 늘리고 싶으면은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늘리고 싶은 행동을 조금 더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많이 해주시는 게 효과가 더 좋다고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그거를 많이 반영을 해서 좋은 점들은 지금 표정 너무 좋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은 확실히 그 후에 모델분들의 조금 뭐라 그러지? 능률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두드러지게 능률이 올라가세요. 이야기를 하면은 어쨌든 친밀감 형성에도 도움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초기 친밀감 형성에도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주 해주는 게 찍을 때도 즐거워지고 그리고 결과물도 더 좋게 나온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배워가는 입장으로 듣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것들이나 고쳤으면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죠. 아예 안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게 사실 무페이로 촬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직업 장면이 아니고 취미 현장에 조금 더 가까운 분들이 많아서 직업 장면처럼 성취가 막 엄청 중요하다기보다는 성취 조금 그리고 인간 간의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능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서 하시는 게 또 그게 사진 퀄리티랑도 연결이 되는 경우가 꽤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여기서 조금 적막한 분위기를 내고 싶었는데 모델이 웃는다. 그러면은 모델님 여기서 웃는 것도 예쁘게 잘 나오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제가 조금 이런 분위기를 담아보고 싶으니까 무표정으로 좀 해주셔도 연기를 해주셔도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랑 그런 적 있었거든요. 웃었는데 포토분이 웃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되게 머쓱해지더라고요. 찍힌 입장에서. 민망하죠. 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만 했어도 뭐 그런 분위기를 내고 싶었으면 제가 그거에 맞게 포즈를 잡고 표정을 잡고 이런 게 가능한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되게 위축이 되죠. 아무래도 나 뭐 잘못했나? 이러면서 위축도 되고요. 기분도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친밀감 앞에 쌓아놓은 거 다 박살나고 그리고 위축되니까 포즈도 자꾸 굳고 얼굴도 굳고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진 퀄리티에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쨌든 카메라랑 피사체이기는 하지만 결국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고 피사체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대 사람 간의 관계이고 협업이다 보니까 조별과제 할 때처럼 말을 조금 둥글게 혹은 이제 조심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별과제요? 조별과제는 그 파멸과 그런 느낌으로 저는 다가오는데요.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협업이잖아요. 무페이로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결국은 사람끼리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의 갖춰서 조별과제 되게 좋은 그 학우분들이랑 조별과제 해오셨나 봐요. 아니요. 저도 완전 그냥 파멸 끝장이었죠. 조별과제는 살짝 놀라긴 했는데 저도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웃어보세요예요. 사진 작가가 모델한테 웃으세요 하는데 사실 증명사진 같은 거나 어디 민증 사진 같은 거 찍으러 갈 때 웃으세요 이러면은 사진 작가분들도 웃음이 안 나오잖아요. 되게 어색하고
근데 그거를 모델한테도 뜬금없이 전혀 즐겁지가 않거나 웃음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자기 사진 하나 웃는 사진 찍겠다고 뜬금없이 웃어보세요 이러면은 웃음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의 표정이 굳어있거나 웃으라고 했는데 웃지 않거나 이거는 모델의 잘못이 아니라 그만큼 사진 작가분들이 그 현장을 불편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저 모델은 나랑 촬영을 하는데 웃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문제는 포토 쪽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랑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진 않은가? 아니면 내 피드백의 방식이 조금 고칠 점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열린 마음으로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어떤 모델분들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저같이 모델 하기 전에 이제 메이크업 할 때 이제 철판 여기다 이따만큼 깔고 철판 여기다 이따만큼 깔아서 갔는데 이제 포토분이 웃어보세요 하면은 바로 웃음이 나오는 모델을 만나서 이제 작업을 열심히 잘 하신 케이스도 있겠지만 근데 의뢰 모델이 뻣뻣하거나 어쩐지 디렉팅을 줬는데 잘 못 따라온다 이런 케이스가 제법 있었다 하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포토님의 인생과 포토님 자체가 글러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포토님의 이런 행동이 조금 개선이 된다면 사진 퀄리티 물론 장비로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장비 외 요소로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제 신하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수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비 말씀하셔서 그런 건데 알파 6000으로도 좋은 사진 찍으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알파 6400으로 사진을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풀프레임으로 옮긴 거지 막 사람들 보면은 그리고 가끔씩 사진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은 크롭 바디는 그냥 무시하고 무조건 풀프레임이다 다른 거는 카메라도 아니다 이런 곤조를 가지신 분들이 꽤 많던데 네, 사진 장비보다는 물론 장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인물 사진은 말씀하신 것처럼 피드백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좋은 것들이 이게 사실 신하스님하고 저하고 인스타그램 마팔 사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스토리로 혹시 모델분한테 궁금한 게 있는지 여쭤봤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디렉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저한테 여쭤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 드렸을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이거는 모델의 성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디렉팅 방법이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뭐 보정 방식이라든지 이런 그 세부적인 것들이 결국 모델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토분이랑 모델분이랑 만나게 되면은 사전에 논의를 하면서 맞춰갈 수 있는 것들 짜잘짜잘한 거 미리 맞추고 작업을 하는 게 이후에 촬영 장면에서도 훨씬 조금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디렉팅도 만약에 모델이 무페이 활동을 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좀 어떤 포징을 잡아야 될지 좀 많이 헷갈려 한다거나 아니면은 머릿속에 자료가 많이 없다 싶은 경우에는 디렉팅을 조금 더 상세하게 주시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겠죠. 뭐 다리는 어떻게 해보시고 머리는 조금 벽에 붙여볼게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잘라서 거의 개미마냥 머리 가슴 배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디렉팅을 주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요. 근데 저같이 뭔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상세하게 디렉팅을 줄 때는 가끔 모델이 저처럼 꼬여있을 때는 못 믿었나? 라든지 아니면 저거 굳이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어서 뭐 저리 고나리를 하는지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 편이다. 디렉팅을 좀 상세하게 드리는 편인데 혹시 모델님께서는 조금 선호하시는 방식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좀 촬영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맞춰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모든 얘기들이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으로 통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정말 뭐 사진에 무슨 뭐 조리개니 뭐니 이런 것도 중요는 하지만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계속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거 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인물 사진을 찍으려고 무페이로 만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포토님들께서 인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풍경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풍경을 담으면 되니까. 그쵸, 그냥 산 올라가가지고 그냥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그렇게 딱 찍으면 되고 이러는데, 모델을 찍겠다고 만나는 포토분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다. 이거는 너무 모델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사진을 찍었어요. 색감을 보정을 하면은 저한테 보내줄 테니까 저한테 리퀴를 해달라고 부탁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델이 왜 메이크업을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색감 보정을 해서 보내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색감을 딱 봤는데 입술은 하얗게 되고 밝아야 될 부분이 어두워지고 어두워야 될 부분이 밝아지는 보정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보통 풍경 사진 막 야경 사진 보정하듯이 그냥 색 보정하듯이. 그러니까 사실 인물 스냅이 이쁘고 멋지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가끔씩 다른 분들 보시면은 많지는 않은데 정말 그 사람의 사실적 묘사를 위해서 아니면 뭐 카메라의 장비 성능 증명 위해서 인물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몇몇 계셔가지고 저는 사실 살짝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색감이 뭐 어떻다 이런 거는 사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라서 저는 색감 같은 경우는 포토분들의 권한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게 인물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은 그건 더 이상 포토님의 취향으로 단순히 치부할 수 없는 문제가 되거든요. 여자들이 립을 왜 구태여 빨간색에 가까운 립 제품들을 쓰는지, 여기다가 쉐딩을 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이제 색 보정을 하신다. 그래서 정말 여기가 밝아지고 여기가 어두워지는데 입술은 하얘지고 머리카락 하얗게 보정한다. 근데 얼굴은 전체적으로 까매졌다. 이런 사진 받아본 적 있거든요. 아니에요 진짜. 제가 그때 같이 작업했던 친구한테 이 6.25 난민 같은 사진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이 찍혔던 친구마저 되게 뜨악해 했던, 그러니까 취향의 수준을 넘어간 그런 보정본을 받아본 적이 있었어서 저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색감을 어디다 어떻게 집어넣어야 하는지, 혹은 뭐 모델이 리퀴를 할 때 어떤 부분을 뭐 줄이고 늘리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을 찍는다면 사실 그런 이해를 꼭 가지고 있는 게 뭐 장비가 어떻다랑 이제 거의 비등하게 사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보편적인 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난하게 뭐 그런 정말 뭐 제가 보편적인 미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너는 예술을 모르니 라고 이렇게 타박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예술적인 사진을 찍고 싶으시면은 미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나는 보편적인 미에서 벗어나는 예술 사진을 찍을 거다, 같이 함께 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승낙을 받고서는 그런 사진을 찍는 거지, 상상도 못했던 느낌으로 보정을 받으면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델에 대한 통합적 이해? 사람의 미에 대한 통합적 이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생각보다 주의사항이 많잖아요. 네, 당연히 이게 내가 누군가를 고용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페이이고 취미인 만큼 상대방도 무페이로 취미로 모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예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뭐 저렇게 따질 게 많아,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페이 촬영에 가시면은 이런 거 그냥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좋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렇게 그냥 찍으시면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네, 그래서 영상 마무리로 당부의 말씀 같은 거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포토분들께서 간혹 나는 장비가 엄청 좋고 사진을 엄청 잘 찍으니까 분명히 모델도 사진을 마음에 들어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진짜 어지간한 성취지향에 가까운 인간이라서 저도 물론 작업물이 어떻게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날의 촬영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사진의 퀄리티도 들어가지만 포토본하고 어떻게 작업을 했느냐도 분명히 무시 못하는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진 퀄리티가 아무리 잘 나왔어도 이 포토본하고 뭔가 불쾌한 일이 있었다 혹은 내가 협업을 하는데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럴 때는 결국은 재촬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우들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친구에 한정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가끔 정말 그 포토를 업으로 삼으시는 분하고 그 옆에 제가 꼽사리 껴가지고 열심히 촬영을 해서 보정본을 줄 때가 있는데 그 친구를 아는 그 친구의 주변 사람들이 근데 제가 찍은 사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잘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사실 꽤 자주 있었거든요. 그거는 결국 제가 그 친구한테 나 지금 이런 분위기로 찍으려고 하고 있거든. 나중에 보정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얼굴은 조금 뭐 미소를 짓거나 아니면 활짝 웃어도 사진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리고 그 친구가 잘하는 거 살려서 칭찬해주고 이랬을 때 제 미러리스는 조금 옛날 옛적에 나온 친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보는 사람은 이 사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포토님들께서 사진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고 태도를 어떻게 주고받았냐 물론 모델도 여러 가지 뭐 무례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 했느냐가 사진 퀄리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거 들으고선 딱 생각이 떠오르는 게 모델분들이 괜찮은 포토를 고를 때 이 기준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같은 모델들이랑 재촬영을 조금 여러 번 많이 한 사람들은 그래도 최악의 포토는 아니다 라는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봐요. 똑같은 사람들이랑 계속 이렇게 어디서 컨셉 다르게 찍었다라는 것은 재촬영을 했다는 것이고 재촬영을 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촬영 경험, 촬영 과정에서 나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좋은 포토는 모르겠고 최악의 포토를 거르는데 쓸 수 있는 필터링 기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확 드네요. 네, 저도 실제로 봐요. 이제 제가 스토리 올렸을 때 이제 지원해주시는 포토분들 SNS 들어가서 똑같은 분이랑 다른 컨셉으로 얼마나 재촬영 많이 했는지도 실제로 고려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어쨌든 모델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고 필요한 것들이 조율이 되기 때문에 모델분들도 그분이랑 계속 촬영을 같이 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실제로 고려를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저는 최악의 포토는 아니었던 걸로 저도 꽤 재촬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랑 계속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 모델로서 포토를 시작하실 분들에게 하는 영상은 여기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이제 서령님께서 모델만 하시는 게 아니라 카메라도 들고서는 포토까지 하시거든요. 얼른 이 영상 끊고서는 다음 영상 포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